꽁투와 토크, 그리고 포인트 강의가 살아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나만 믿고 따라와. 여기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분이 계시다는데 맞나요? 네? 저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편하게 앉으시면요. 그런가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요즘 데이터 3법 하는데 이 데이터 3법이 뭐예요?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질문 하셨는데요. 이름에도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데이터 사용에 맞춰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왜요? 공부하시려고요? 부장님이 이거 정리해오라고 해서요. 네. 제가 회사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됐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데이터 3법 굳이 필요한가요? 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정말 필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아마 AI 스피커도 집에서 쓰고 계실 거고요. 네. 예,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개인정보 사용량 또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네,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네. 이점들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이 개정이 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요. 그동안에 소득이 거의 없어서 금융 정보가 별로 없었던 주부라던가 네. 학생분들은요. 기존에는 은행 가면 힘드셨지만 이제는 나의 통신비 그리고 쇼핑 내역 등이요. 금융 정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혹시 그러면 성함이? 전희찬입니다. 전희찬. 네. 어디에 사시죠?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희찬 씨처럼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결합이 돼서요. 희찬 씨만의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보들이 노출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네. 개인정보 자체가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로 나뉘어가지고요. 네. 그 기준 안에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네. 물론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제재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3법 강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총 5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3법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는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5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 수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요, 데이터 3법의 이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개유의 전체적인 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예방수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 3법의 경우 2018년 11월에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1년 넘게 계류가 되다가 2020년 1월 9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3법의 주요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 3법이 발의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나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요, 기존의 법에 의해서는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복 규제는 좀 없애고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령이 좀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은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자 각 시민단체와 산업, 그리고 법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이름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3가지 법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이 3가지 법은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 신용정보법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개정을 한 게 바로 데이터 3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3법의 경우 빅데이터 3법, 그리고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요, 소관 부처별로 그동안에는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들이 중복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요,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에는 그러면 각 법령별로 어떤 포인트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보 관련 개념을요, 기존에는 개인정보 하나로만 뒀지만 이제는 이 개인정보를 3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고 각 규정별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고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나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제재를 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감독기관에 대비하여 더 큰 역할을 수행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이 되어 있었고요. 감독기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해결을 하고자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더 원활하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요,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어떤 포인트가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진 게 바로 신용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